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 문물의 수용,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 먼저 근대 교육 면에서 살펴보자면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원산에 있는 덕원부에 만들어집니다. 원산학사. 그리고 정부도 이 원산학사는 민간이 제안을 했고 이 지방관이 그걸 적극 도와줬기 때문에 민관합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부에서도 동문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국어를 이제 외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유경공원을 설립해서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좀 지배층의 고위 관료의 자녀들에게 외국 교육과 외국어 교육과 근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근대 교육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는데요. 개신교는 주로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걸 통한 포교 활동을 많이 펼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배제학당, 이화학당. 특히 이화학당은 이제 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성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곳 출신이죠. 이화학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반포가 됐었죠. 그래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 관립학교들이 이 교육입국 조서에서 선포된 내용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면서 학교들이 속속 만들어집니다. 광무개혁 때는 이제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업학교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기술학교, 실업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유학생도 해외에 많이 파견되었습니다. 애국 개몽운동 시기에는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수많은 민족학교 등이 만들어졌고 여학교도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의 근대적인 교육이 실시되니까 외국의 선진 학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권 의식도 높아지고 민족 의식도 높아지고 여학교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양성 평등 의식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이 나라의 위기를 회복하자. 나라를 상실했을 때는 그걸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이런 국권 회복 운동의 밑거름이 되겠죠. 민족의식이 고취됐으니까요. 근대적 언론, 근대 언론의 발달, 대표적인 신문, 최초의 신문은 나라에서 이제 발행한 게 한성순보죠. 한성순보는 방문국에서 간행을 했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정세를 소개하는 건데 한문으로 한자 신문입니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 그 말은 읽는 구독자층이 누구라는 겁니까? 민중, 서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층, 양반, 지식인들이라는 거죠. 양반, 지식인들이라는 것을 지배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신문. 민중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에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어야겠죠? 민중을 계몽하려면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해야 될 테고 외국에 소개하려면 영문판이어야겠죠.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겠죠? 순한글이라는 것은 읽는 독자층이 서민층과 부녀자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이었죠.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읽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한문까지 같이 있다는 것은 주로 지배층, 식자층, 지식인층이라는 거죠. 황성신문은 시랴, 방성, 대곡,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그 장지연의 사설 시랴, 방성, 대곡을 싣는 등 항일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신문은 뭐니 해도 대한매일신보죠.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고 양기탁 등의 애국지사들이 참여해서 영국 사람이 사장이다 보니까 일제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일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죠.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국제보상운동 등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자 일제가 그대로 둘 리가 없죠. 당연히 신문지법을 만들어가지고 탄압을 합니다. 종교계도 이제 근대적인 바람이 부는데요. 외국과의 통상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이제 종교도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죠. 천주교와 개신교는 주로 개신교는 말씀드렸듯이 근대 교육 이런 쪽에 학교를 많이 세웠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신교도 병원도 많이 짓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양성 평등 의식 전파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신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같은 경우에는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앞장을 서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훗날 3.1운동에도 앞장서게 되는 게 천도교. 1909년 나철이라고 하는 분은 맞습니다. 나철 5.25해서 을사늑약의 주역이었던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는 자신회를 만들었던 그분이죠. 나철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앙을 부활해서 우리 민족의 시조니까 민족 정신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펼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독립전쟁에 기여를 하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청산리 전투의 주역 북로 군정서 부대. 이 북로 군정서 독립군들이 모두 다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뭐 간도 지역에 당시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교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모이기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종교 신자나 간부였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박은식 같은 분은 유교가 너무 양반 지배층 중심이다. 민중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걸 주장했고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아시죠? 한용운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가 너무 이렇게 친일화 돼가고 있다. 일제에게 예속되면 안 된다. 자주성을 지키자. 그리고 불교 안에 갖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 없애자. 이런 개혁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근대의식의 확산. 갑신정변 때 이미 1884년에 신분제 폐지가 주장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민평등권 신분제 폐지되면 이제 산업공상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도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 타도 노비제 폐지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가 주장되었던 것이죠. 이런 주장들이 이제 모아져서 1차 갑오개혁 때 법제상의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까지 다 뿌리까지 다 바뀌진 않고 법제상으로만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없애져야겠습니까? 계몽운동을 통해서 없애져야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립협회는 근대적인 민권의식, 사람의 생명, 사람에 대한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느님이 주었다는 천부인권 사상. 남자, 여자, 사내, 안악내 이런 거 신은 차별하지 않는다. 양성, 평등. 그 다음에 국민 주권론의 기회에서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몽운동으로 민권의식이 크게 확산되자 사람들은 이제 또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니까 힘을 길러서 빨리 깨어나서 이렇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자 국권 회복하자라는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제 민권의식이 더욱 크게 확산되죠. 그리고 시민 국민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됩니다. 역사 연구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이죠. 신채호 같은 경우에 독사실론을 써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위인들, 그 다음에 외국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망해가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책이 많이 간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위기니까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국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에 대한 위인전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베트남, 월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이태리가 어떻게 통일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영웅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책, 이태리 건국전, 건국 삼걸전,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도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나라가 위기니까 이걸 극복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나라의 문서는 한글과 한문을 함께 썼습니다. 그전에는 한문만 썼었잖아요. 이렇게 국한문체가 함께 쓰니까 국한문체가 확대되고, 주시경 같은 국어학자 들은 국어 문법 체계를 연구했고, 정부에서도 국문연구소, 나라글을 연구하자라는 걸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서양 생활 모습의 변화, 서양식 옷 양복이죠. 우리나라에는 1883년에 미국에 다녀왔던 서광범이 처음으로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반과 양복이 보급되고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옷차림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궁궐을 중심으로 서양식 연회가 자주 열리다 보니까 왕실과 고위 관리들 중심으로 서양 음식들, 특히 아관 파천 이후에 돌아왔던 고종 같은 경우는 커피를 즐기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케이크 같은 기호식품도 이미 왕실에서 크게 유행을 해서 민비가 그렇게, 명성황후 민비가 케이크를 좋아했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서양식 건축물로서 명동성당, 정동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아무래도 서양식 건축물로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2층 집도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근대식 운동 경기인 야구, 축구, 테니스 등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영화 YMCA 야구단, 이게 지금 당시에 개화기의 야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고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할 수 있겠죠? 근대시설. 동도 서기론이 확대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하자라는 주장들이 펼쳐졌고요. 유학생을 보내고 외국인 기술자, 교사 등을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그리고 신문을 발행하는 방문국, 그리고 갑신정변 때 크게 상처를 입었던 민영익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외과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서양 의술로 살려내죠. 그러자 고종과 민비가 광해원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제중원이 되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전신선 뚜뚜뚜뚜뚜뚜뚜 전보 치는 거, 전신선이 가설되고, 그 다음에 우편사무가 실시되고, 만국 우편연합에도 가입했습니다. 전기와 전차, 이거 황실과 미국이 주로 중심이 돼서 전기회사를 만들죠. 한성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경기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차도 가설했다. 철도는 일본이 다 건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인선은 미국이 부설권을 땄는데 일본이 사가버리고요. 경부선은 일본이 원래 부설권을 갖고 있었고, 경의선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또 사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부선과 경의선은 특히 러일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철도가 침략자들이 철도를 타고 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민중의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 뭐 이렇게 철도 부지를 만들고 전차 길을 만들려면 민간의 집을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요. 땅을 뺏어야 되니까요.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했다.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로 만들어졌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다 지배층의 수탈과 열강의 경제 침탈이 확대되면서 해외 이주가 증가합니다. 만주, 연해주 지역에는 일찌감치 이주민들이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자치적인 한인사회가 형성돼 있었죠. 훗날 독립운동 기지가 이곳에서 만들어진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7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죠. 노동 이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합법적인 이민이었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하와이 이민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등지로 확대해 갑니다. 애니켄 농장. 미주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고 독립운동을 지원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1학기 마지막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2학기 봅시다.